윙크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 네, 불사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 선수는. 제 윙크스는 내보낼 수가 없어서 불사조야. 그냥 존재만으로도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그렇지. 사람들이 윙크스 못한다고 욕하는데 맞아. 윙크스 없으면 저 무너져요 팀이. 그래서 보통 자, 아무튼 다음 소식 갈까요? 다음 거 해볼게요. 예, 콘테 감독. 음. 최소 6명의 영입을 원한다. 콘테가 원하는 선수의 포지션을 보면 센터백, 오른쪽 윙백, 네. 미드필더 2명, 스트라이커, 뭐 백업, 골키퍼 해서 6명이 이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레비에게 많은 영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손흥민과 케인을 제외한 다양한 포지션에서 선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콘테 감독은 당연히 우승을 위한 팀을 만들고 싶고 좀 더 강한 팀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6명이나 영입을 좀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네, 일단 그 맨로 기자가 파악하기로는 6명을 원한다라고 전달을 했다. 네네.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아무래도 콘테 감독도 이번 시즌 끝나면 또 계약 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을 봐야 되죠. 왜냐하면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판이 펼쳐졌어요. 토트넘에 만약 온 건 진짜 콘테 감독에게 도전이었거든요. 네네. 콘테 감독은 늘 최고의 팀을 맡아서 우승을 위한 성적을 결과물 내는 그렇죠. 감독인데 토트넘에 와서 토트넘이 심지어는 득실차가 마이너스 7이었는데 지금 뭐 플러스 19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변화하면서 야 역시 뭔가 다르다 콘테라는 평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네. 콘테는 계약 기간만 잘 채우면 또다시 다른 빅클럽을 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레비야 얼마나 너가 나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냐. 내가 보여줬으니까 우승할 수 있는 자원을 영입해라. 근데 너가 못해주면 나는 또 떠날 수 있다. 늘 첼시나 인터밀란이나 영입 시장에서 조금 어그러지면 늘 싸웠던 게 콘테거든요. 네네. 왜 나한테 이런 내 능력을 보여줬는데 왜 영입을 안 해주냐. 이렇게. 그래서 토트넘에게도 이제 그런 압박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해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예.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릭센이라든지 네. 신고 이런 선수들의 이적 썰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링크가 좀 뜨고 있는. 일단 뭐 토리노의 그 브레메나 싱고나 뭐 이런 선수들이 아주 좋은 자원이고 네. 이미 여러 클럽들에서 영입을 하고 싶어하는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센터백 같은 경우는 그 토리노에 있는 브레메가 아주 그 단단하고 빠르고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유벤투스나 인터밀란이나 이런 빅클럽들이 세리아 안에 있는 빅클럽들이 지난 시즌부터 계속 노렸어요. 그래서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데브라이를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노렸잖아요. 그렇지. 데브라이를 판매하고 브레머를 영입하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연결설까지 나왔던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명한 선수들 위주로 이제 콘테 감독이 이 포지션을 영입하고 싶은 포지션이 좀 있잖아요. 네. 정해져 있거든요. 센터백 이제 느리니까 그리고 좀 벤 데이비스나 다이어 조금 불안하니까 네네. 그 자리들 그리고 오른쪽 윙백 왼쪽은 왼쪽은 그래도 빨라 선수들이 근데 오른쪽은 너무 느려서 오른쪽 윙백 그리고 미드필더 2명 지금 스키비몬 나오니까 벤탄쿠르랑 호이비에르만 네. 주구장창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원에 쓸 선수가 없으니 2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그리고 스트라이커도 지금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이 3명 빠졌을 때 대체할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네. 그리고 백업 골키퍼는 이제 골리니가 아마 완전 영입이 안 될 것 같죠?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백업 골키퍼는 그런 의미 네, 되고. 네. 그래서 경기 이제 전체적으로 워낙 이 포지션별로 토트넘은 백업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준주전급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미리미리 움직여서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하죠. 네. 이적 시장이 열리면 그때는 이미 다른 팀들도 그렇죠. 다 달려들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소 네. 6명 영입을 원한다 콘테가.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4위. 그러니까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해야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해야 네. 구단 입장에서도 특히 레비는 원래 이제 돈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면 당연히 그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다는 건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수들이 토트넘에 올 수 있다. 네네. 근데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가면 토트넘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선수들이 생각하고 이제 토트넘에 올 만한 선수들이 제한적으로 바뀔 수가 있죠. 네네. 네. 그 유럽에서 선수들이 이적을 할 때 네.
당연히 뭐 자기에게 더 많은 연봉, 뭐 그다음에 팀에게도 서로의 많은 이적료 네. 높게 설정하고 이러면 뭐 당연히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쵸. 연봉이나 이런 게 네. 비슷하다고 한다면 선수들이 그 다음에 보는 조건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크게 보면 하나는 아까 했던 챔피언스리그 출전하냐 그 팀. 네. 중요하죠. 챔피언스리그 나가지 못하는 팀과 나가는 팀이면 같은 당연히 대우면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뛰면 더 많은 스카우트들과 더 맞아요. 많은 팀들, 더 많은 팬들이 날 봐. 네. 내 주가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지. 김민재 선수도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럼 약간 기울어졌어도 챔스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지. 네, 네. 맞아요. 챔스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감독발. 아. 와, 그 감독이 날 찾아요? 콘테가 네. 찾는다.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예전에 퍼거슨 감독 대표적이고, 여기 뭐 벵거 감독, 아니면 네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클럽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펩이라든지 이런 감독, 그 감독이 날 찾아요? 이런 어떤 감독발과 챔스발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떤 돈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예산 확보도 있지만 그냥 챔스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네. 싸우는 게 중요하고 약간 부가적으로 또 고민하는 거 이런 것도 있다고. 유럽은 아이의 교육 문제도 있대요.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따지면 토트넘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런던 연고로 하는 음. 팀을 그렇게 선호한대요. 맞아요. 런던이 여러 가지로 아이들 가리키거나 뭐 환경들이 좋아서. 네네. 그거는 근데 약간 좀 부가적인 거고 그쵸. 부차적인 거고 여하튼 그 챔스하고 감독발을 많이 보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챔스 진출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네. 이번에 4위에 들어가는 게 네. 결국 그게 다 영입과 관련이 있겠는 문제잖아요. 당연하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또 이제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요거죠. 홈그로운, 팀그로운. 요걸 생각해야 된다. 네네. 이게 이제 뭐 그렇지, 홈그로운 그렇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몇 년 뛰어야 돼. 그리고 팀그로운 같은 경우는 이 어릴 때 해당 팀 토트넘에서 뭐 15세부터 21세가 그 기준이거든요. 네네. 그때 토트넘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야 돼. 그러니까 유스를 키워서 써라 이 얘기인데 네. 지금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 때는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클루셉스키나 베탄쿠르를 데려올 때 그런 생각 안 하고 데려와도 됐죠. 네. 왜냐하면 이미 컨퍼런스 리그에서 탈락을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만약에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다. 그리고 뭐 못해도 유로파 리그는 갈 거잖아요. 이제 어찌됐든 유에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려면 홈그로운과 팀그로운이 어쨌든 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이 그게 좀 간당간당해요. 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 저번에도 명단 제출할 때 누구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토트넘이 지금 어느 상태냐면 16명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허. 근데 프리미어리그 기준이 외국인이 최대 17명까지 허용이 가능해요. 네. 거의 네. 꽉 찼네.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있는 선수들이 힐, 로셀소, 운돈벨레 이런 선수들이 나가서 이제 17명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오바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도 빠르게 정리를 하고 데려올 선수도 데려오고 이래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홈그로운 선수나 팀그로운 선수도 좀 간당간당합니다. 특히 이제 팀그로운이 조금 애매한데 UEFA에서 팀그로운이 팀 유스에서 3년 동안 뛴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선수가 케인, 윙크스, 스킵 요까진 주전이죠. 네네. 근데 스칼렛, 탄강가, 오스틴 이런 선수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케인이나 윙크스, 스킵처럼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이적을 한다. 혹은 빠진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팀에서 가장 팔면 안 되는 선수가 케인 아니에요? 케인? 그렇죠. 팀그로운, 홈그로운 다 되면서 심지어 우리 팀 주전이야. 핵심이고. 외국인 선수에 해당도 안 돼. 네네. 이러면 이 선수는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요긴한 선수니까 팀 이 스쿼드 채울 때도. 부상이긴 합니다만 스킵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재계약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윙크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 네, 불사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 선수는. 제 윙크스 내보낼 수가 없어서 불사줘야. 그냥 존재만으로도 아주 큰 역할을 그렇지. 하는 선수예요. 그렇지. 사람들이 윙크스 못한다고 욕하는데 맞아. 윙크스 없으면 저 무너져요 팀이. 그래서 보통 경기에 안 나와. 안 보여. 근데 늘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가 있어요.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에 보면 라노키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아주 오래 됐고 팀 내에서는 주장급이에요. 근데 경기에 나오는 숫자가 최근 몇 시즌 동안 한 경기, 두 경기래요. 그래서 이 선수를 근데 안 내보내. 이유는 유럽 대항전이나 우리 스쿼드 등록할 때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유사시에
그래도 그냥 유사시. 한두 경기 정도 나올 수 있어. 그 정도 돼. 그치, 그 그치.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불사신이 되는 선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윙크스죠.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 우리 2월인가? 네. 그때 FM 할 때 돌릴 때 이쪽에 등록을 하면 유럽 때 등록을 할 때 와 이것 때문에 머리가 깨지더라고. 그거 때문에 FM도 아 그렇지. 너무 이게 똑같이 하니까 막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윙크스 같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 불사신 윙크스. 쌤폭 최고다. 아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런 면에서 진짜 해리케인이라든지 그렇죠. 스킵의 어떤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케인이 이제 네. 나가게 되면 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홈그로운이나 팀그로운에 적합한 선수로 데려올 것이냐.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릴리시 데려올 그렇죠, 때 그렇죠. 야 그릴리시가 무슨 1,600억이야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다 그런 게 그게 있지. 뭐냐면 그릴리시는 홈그로운에 해당이 네, 될 네, 수 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스쿼드에 넣을 수 있으면서도 또 실력도 활용할 수도 괜찮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어. 이러니까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것처럼 케인 같은 선수가 혹시나 나가게 되면 토트넘은 이적 시장 할 이제 구상할 때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영입을 할 때도 지금 외국인 선수가 16명 있으니까 프리미어리그는 17명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국에서 영입을 하려면 몇 명을 내보내던가 그렇죠. 이런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테가 6명의 영입을 원한다는 소식까지 네. 전해드렸습니다.